반올림,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들도 기뻐하실 것, 이게 끝이 아니다. 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FM 94.5, 1. 8시 10분에서 20시, 방송 1, 2018년 7월 24일, 화요일. 대담, 이종난 반올림 상임활동가 앵커 이동형, 이하 이동형, 어제는 12년 2개월 만에 기적같은 합의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11년 만에 합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오늘이죠. 제2차 조정 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고 황유미 씨가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 만의 일입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난 노무사 연결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종난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하 이종난. 네, 안녕하세요. 이동영 오랜 시간 걸렸네요. 이종난 네.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동영 황상기 대표는 서명식에서 눈물을 보이시던데 노무사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이종난 네. 그렇습니다. 이동영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종난 아버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11년씩이나 걸릴 문제였나? 기업과 정부가 진작에 힘없고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많이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그렇게 중재안의 합의를 보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영 혹시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삼성전자 LCD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그해 11월 대책회의가 발족됐잖습니까? 그리고 반올림이 시작된 건데요. 사실은 반올림 이전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사망자가 80명이 넘었다. 어떤 자료에서는 100명이 넘었다. 자료마다 다르던데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숫자도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이종난 네. 일단은 저희는 제보에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에게 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숫자를 집계한 것인데요. 일단은 사망자가 80명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제보된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 심각한 직업병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의 숫자이고요. 118명이라고 했던 사망 수치는 삼성 반도체 LCD뿐만 아니라 삼성의 다른 전자 계열사가 있습니다. 전기, SDI 이런 데까지의 피해 자를 포괄해서 118명이라고 제보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동영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가 거의 백혈병 등 희귀병에 걸렸어요. 이종난 사실 사람들이 잘 걸리지 않는 병이거든요. 동영 그것도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많이 걸렸던데요. 그동안 역학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삼성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 안 했던 거죠. 지금까지는요. 이종난 네. 바로 그런 태도가 이 직업병 문제에 결을 11년이나 걸리게 만들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번 중재안 합의 이후로는 그런 태도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반올림에서는 삼성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 이런 투쟁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네요. 이종난 네.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직업병 문제로 드러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동형 그런 대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삼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거다. 입니까? 이종난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얘기하는 것이 공식적인 산업재해 인정 싸움을 먼저 했었는데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집단 산재 신청을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만 백혈병 등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저희가 한 게 70명이고요. 그중에서 23명이 공식적인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이동형 삼성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삼성 측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왜 그러면 정부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반올림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정부도 삼성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
는 겁니까? 이종난네. 과거 역대 정권은 사실 최근에 저희가 촛불 항쟁까지 겪었잖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법이 잘못된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 등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쓰이는 수백 가지 유해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면 서 감추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재법 이나 정부에서는 산재 인정받으려면 노동자가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까다 가렸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다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기업에 의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동형 한때의 반올림과 유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난 바로 2014년 2015년 사이에 저희 교섭이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삼성이 계속해서 교섭에 임하고 있는 8가족에 대해서 먼저 우선 보상하겠다.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상하겠다. 즉 피해자들을 갈라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어떤 피해자들은 아니 그 조건을 받겠다. 그렇게 삼성이 집요하게 해와서 일부의 피해자 가족이 빨리 속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떨어져 나가서 별도의 가족 대책위를 만들고 200일 5년도에 삼성과 별도 합의를 봤던 것입니다. 많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이동형 갈라치기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11년 동안 삼성이 자료를 은폐하고 여러가지 역학조사도 왜곡하면서 이게 합의를 안 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정안을 수용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과거와는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조정위원회가 1차 조정 권고안을 내놨을 때는 2015년도 7월인데 그때 당시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가 거의 다 돼서 자축하는 분위기였고 무서울 게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럴 때 삼성이 기하면 다 그냥 저희 얘기는 다 묻히고 왜곡 보도가 되게 많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 사이에 사회적 분위기도 촛불 항쟁을 거치면서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또 최근에 더군다나 삼성전자에서 여러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동형 이재용 부회장도 재판 앞두고 있고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이요. 이종난네. 이동형 그러면 합의를 하고 난 뒤에 남은 과정은 뭔가요? 이종난 오늘 합의를 한 것은 향후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서 이것을 양 당사자가 수용하겠다. 고 약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안이 8, 9월 중에 연되고요. 9월이나 10월에 최종 중재안 내용이 발표되면 10월부터 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 중재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남은 과정 잘 마무리하시고요. 11년 만에 합의된 소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종난네. 많이 다들 연대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또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들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진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종난네.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난 노무사였습니다.